안녕하세요. 파이만입니다. 아마 3월 첫 주가 지나고 이제 서서히 학교에 입학을 한 아이들은 적응을 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있을 테고, 새로 학년을 올라간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아마 치료센터에 다니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장애 아동들이 아마 이 3월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부모님들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아이가 학교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잘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습적으로 많은 능력을 갖춰야 된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월이 되었을 때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상당히 민감하게 부모님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이제 학습적으로 한글이나 뭐 어떤 그러한 수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면 물론 좋겠지만, 또한 이제 그렇지 못하고 간 장애 아동들도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기존의 학교에서는 많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내 아이만을 위한 그런 눈높이 학습이 참 어렵다. 그래서 물론 이제 도움반이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반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아마 2학기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3, 4, 5월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많은 7세 부모님들도 아마 지금쯤이면 치료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 준비 프로그램이죠. 몇 명씩 짝을 지어서 학교의 어떤 그런 수업 형태로 이렇게 진행해 보는 것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아마 그런 걸 이미 하고 3월에 지금 입학한 부모님들도 별 쓸데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고요. 몇몇 아이들이 효과를 봤다고 하실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치료센터나 병원에서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학교에 뭐 준비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별로 쓸데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인지적인 기능이 나아지거나 긍정적으로 더 변화되는 그런 위치에 상태에 있지 않고, 그냥 아이에게 학교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너가 이런 것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수동형 자세를 갖추게 만드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정작 3월에 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경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데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제발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 하나하나도 제대로 갖춰서 뭔가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치료사나 부모님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하고 있는 거는 그냥 훈련이지, 아이가 스스로 상황에 맞게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 나은 학습 태도를 갖추게 하려면 사실 지금 뭔가를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가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동작은 또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이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많은 치료에서 결과만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결과를 보여주다 보면 과정을 잃어버린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많은 치료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이해시키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아동일수록 결코 이렇게 어떤 보여주기식 결과가 아니라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이어서 진행이 되는 과정을 계속 아이가 습관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습관화라고 하면 일부 치료사나 부모님들은 또 무한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습관화가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또 시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의미 없는 치료 시간을 많이 늘리고요. 정말
굳이 왜 그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치료들을 받고 옵니다. 그랬을 때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그 아이의 현재 뭐 지능이 뭐냐, 뭐 몇 점이 되느냐, 막 이런 지능 지수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이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를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갖춰졌는지를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안타깝게도요, 부모님들은 그동안 뭔가를 해온 게 있으니까 괜찮다고 보지만 한글을 읽을 줄 알아도 쓸 줄 모르는 애들도 많고요. 연필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과연 사회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놀이치료라고 해서 막 놀아주고 뭐하고 해서 애가 기분은 좋게 만들어줄지 몰라도 정작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선 하나도 제대로 못 긋고 연필도 똑바로 못 잡는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그런 기본적인 자세에서 친구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게끔 한 다음에 뭔가 아이가 나도 너희들 틈에서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과 인내심을 키워야 될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부모님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하고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문제 안 일으키면 좋겠다. 그렇게 너무 겉으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은 그렇게 어떠한 사회성 관련 치료를 받아도 결국은 제한적인 영역에서 머물기 때문에 나아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왜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참 많이 할까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요. 특히 7세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치료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게 아이가 가장 좋은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도 제대로 못하는 애한테 결과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치료들을 막 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정말 저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보면 다른 데서 오랫동안 치료하고 온 아이들을 봤을 때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아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갖춰져 있지 않을까? 과연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치료사들일까? 알면서도 방법을 몰랐다면 정말 이거는 무책임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켜야지만이 정서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감을 찾고 또 또래하고의 그런 상호관계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아직까지도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서와만 연결시켜서 사회성, 이것은 오직 아이가 대인관계를 대처하는 그런 기술로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서도 부모님들에게는 사회성 인지를 키운다라고 얘기해요. 정서적인 능력을 키워주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걸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사회성 인지를 향상시켜준다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을 많은 사회성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놀이치료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사회성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인지적인 능력은 향상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은 당연히 또래보다 낮을 테니까요. 이렇게 인지적인 문제가 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치료사들이 아직도 뭔가 또래나 짝을 지어서 사회성 그룹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때우기를 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정작 학교를 들어갔을 때부터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한테는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바로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로 되겠지만 또 어떤 부모님이나 치료사는 나는 안 그래 하면서 그냥 그렇게 몇 년을 더 흘러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 동안 아이들의 인지적인 능력은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거. 그게 이제 아마 최근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그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수업도 따라가기 힘들지만 당연히 또래 간의 그런 관계도 나빠지는 이유는 인지적인 기능을 기반으로 또래 관계도 나아져야 되는데 이 또래 관계와 인지적인 능력을 별개로 다루게 되면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래랑 나쁘다고 해서 그 또래 관계만 어떻게든 넘어가기 위한 그런 임기응변의 어떤 그런 대처 능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이가 자신의 인지적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갖추게 하는 게 급하다는 거죠. 그게 정말 급한 일인데 정작 손은 대지 못하고 그냥 아이 기분 달래주면서 놀이 치료하고 있고 그룹 치료하고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인지적인 기능이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어떠한 사회성 치료도 결국은 모래성 쌓기와 다 똑같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많은 치료사들이 인지적인 기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중에 나온 학습지 정도로만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언어치료사가 아이에게 단어를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써야 하는지는 가르치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쓴다라고 다 상황을 결정해 줘야지만 쓰는 아이들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어이가 많아도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갖추어 놓고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죠. 단어를 선택한다는 것도 결국은 인지적인 능력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이런 면에서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좀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해나가면서 20살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치료들은 20살을 대비하는 치료가 아니에요. 결국은 초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서서히 그만둬야 될 치료로 방향이 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FI 중재가 우리 한국에 있는 어린 장애 아동들에게 가장 최적화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배우신 분들이 아니라 저희 엘코어에서 배우신 분들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코어에서 배웠어도 뭐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부모님들이 아실 테고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은 뭔가 말하는 데서 엄청나게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3월, 4월 많은 치료센터가 붐비고 치료도 많이 늘고 막 아마 그런 외적인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어떤 것도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다가온다. 너무나 안타깝죠.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될 것을 너무나 서둘러서 엉망이 되어버리는 일이 생기니까요. 그런 면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인지치료는 정말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아닐 거예요. 주목구구식으로 아마 치료사 나름대로 막 만들어서 뭔가를 할 텐데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계속 추구해보지 않은 치료사가 만든 어떠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아이는 계속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월, 4월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1년에 어떻게 보내느냐는 것은 바로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도 하고 싶고 저한테 교육을 받고 싶어도 많은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거리가 어렵고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줄 알지 못하면 앞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아이를 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